나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40살 아줌마입니다. 시댁에서 홀로 된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슬프고 기가 막한 내 인생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60대 초반인 시아버지는 지방공사에서 퇴직해서 지금 연금생활자입니다. 30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접니다. 40대 중반에는 시어머니가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 둘 대학까지 공부시킨다고 시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다가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잘생긴 모습에 반해서 마음을 주었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덜컥 임신이 되었는데 도저히 양심상 애를 지우기가 싫었습니다. 남편하고 둘이서 시아버지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했더니 허락하셨습니다. 전세자금 1억을 해주셔서 그 돈으로 아파트 방 2개짜리 전세 얻었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농산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미덥지가 않아서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남편은 장사한다고 한 달에 20일은 집을 비웠습니다. 애는 자꾸 커가고 남편은 저렇게 바깥으로 다니면서 집을 비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애가 4살 되던 해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에 분양받은 40평대 아파트에 시아버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흔쾌히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손자를 너무 잘 돌봐줬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보면 참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훤칠한 키에 잘생기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떠난 것 같아요. 인생에 그렇게 큰 불행을 연속으로 2번을 당하고도 꿋꿋하게 살아가세요. 굳은 날 몸 불편해도 인상 한번 안 찡그리고 항상 자상하고 다정합니다. 가만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게 보입니다. 내 인생이 망그러진 그 다음에 운명의 3.1절 연휴날입니다. 친정아버지 생일이 되어서 모처럼 대전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은 바쁘다고 안 오고 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갔습니다. 우리 친정이 대전 구시가지 근처의 양옥 2층 집입니다. 그날 저녁에 여동생하고 오랜만에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오랜만에 사촌끼리 만나서 문 밖에 놀러 갔습니다. 한참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몰려오고 사고가 났대요. 그리고 벌어진 아수라장. 2차선 도로에 그냥 뛰어든 애가 달려오던 큰 승용차에 끼어서 나는 그렇게 5살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 식구와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신들이 내 자식 죽였다 책임지라며 애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는 모든 기력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나가지를 않고 방 안에 처박혔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저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자식 죽인 년이라고 나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일도 잘 풀리고 고향 집에 오랜만에 와서 마음이 풀린 탓입니다. 그래도 남편의 그 모진 말은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장사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남편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집과 남편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싫고 닭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아들 방에 처박혀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퇴직 처리 안 하고 무기한 휴가 주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작지만 알찬 변리사 사무실인데 제가 창업공신이라 공헌도가 컸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집이 신기하게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아, 아버님이 있었구나. 내가 시댁에 아버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돌아보니 아버님이 묵묵하게 말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그 부주의 한 며느리를 한마디 꾸지람도 없이 받아주신 아버님.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들 죽인 년이라고 손찌검할 때 막아주신 아버님.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도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묵묵히 저를 도와주십니다. 아버님의 소중한 보물을 내가 잃어버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한 달 만에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저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그리고 저에겐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기서 사내냐고 합니다. 잘난 너희 대전집에 가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듣고 있다가 못난 자식하며 꾸지람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이 집 구석에 안 온다며 그 밤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아버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실수로 가정이 붕괴되고 부모 자식 간도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에라도 가면 되지만 내 자식 죽은 친정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월세방이라도 얻어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께 조용해 내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식을 상하게 하겠니? 모든 것이 운이 안 좋아서 일어난 일이다. 여기 내 옆에서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건강해지거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은 절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아버님의 그 말을 듣고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막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들이 없는 시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석 달 되어서 아버님이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직장을 한번 나가보아라. 어쩌면 그게 힘이 될지도 모른다. 나도 옛날 교통사고 당해서 불구가 되었을 때 2달 만에 직장에 복귀했단다. 처음에는 세상을 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직장이 큰 힘이 되었단다. 그 말을 듣고 힘이 좀 생겼습니다. 직장에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돌아가 보니 변리사님과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열하고 바쁜 업무 속에 모든 것을 잊고 몰입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 오는 길에 창거리 사와서 아버님과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늦게 오는 날은 먼저 드시라 해도 꼭 같이 먹겠다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설거지는 아버님이 꼭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일한다고 힘들었는데 쉬어야 한다고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님께 너무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이 내 안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이상한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며 아버님에게 기대면서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아버님과 너무 친해져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녁 먹으면 바로 내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님과 같이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가능하면 야근을 했는데 지금은 칼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도쿄에 사는 시동생이 귀국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 끊고 사는 남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못난 자식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옛말에 여자 30은 늑대이고 여자 40은 호랑이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한참 왕성한 40이었습니다. 내 옆에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찌 그 남자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활이 편안해지고 모든 슬픔이 정리되고 나니 아무랑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아버님과 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따로 하던 세탁을 내가 주장해서 같이 했습니다. 아버님 속옷과 내 속옷을 내가 같이 했습니다. 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했습니다. 혼내세요, 혼날게요 하면서 막 나갔습니다. 불편한 한쪽 다리로 평생을 속옷 빨래 했습니다.
이제 여자가 해주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아버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반이라도 되었으면 과학 한번 유혹해 볼 것인데 도대체 정말 부처님 같았습니다. 팬티 나올 때 보면 뭔가 흔적이 있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같이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는데 약간 막장이었습니다. 내가 약간 흥분한 투로 저것들 완전 짐승이네 하고 약간 터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뭐 어때 두 사람 마음만 맞으면 되지. 아 이거 멋진 말이다 생각이 들어서 진짜요 아버님 하면서 허벅지를 툭 쳤더니 바로 몽둥이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드디어 되는구나. 그날 밤 혼자 흥분돼서 많이 쌌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많이 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왔습니다. 아직도 이 집에 있느냐고 하면서 이혼 서류 가져왔다고 도장 찍으래요. 저도 분김에 알았다고 도장 찍어 주었습니다. 며칠 내로 나갈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화가 나서 아들 보고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혼이 되고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방문을 열면서 아버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 이 밤에는 못 나가요. 내일 나갈게요. 아버님이 저를 화학 껴안으면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여기간 이 집이다.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나요? 제가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 줄 봤잖아요. 밤마다 아버님하고 하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래 안단 아도 수없이 봤단 이 팬티. 하지만 나는 늙었고 저른발이야. 그런 내가 곱디고 오니 예쁜 너를 망쳐서는 안 되지. 뭐가 안 된 아는 당신밖에 없어 이 영감탱이야. 이 지나가고 우리는 동시에 해븐에 올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처럼 자릿하고 상쾌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맛을 못 보고 죽었더라면 원통에서 눈을 못 감을 밤 내 마음이 거칠 것이 없이 당당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침 정식으로 이혼을 했으니 아버님은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니 남남이 아니라 정식으로 내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전투가 끝나자 아버님이라 안 부르고 여보라 불렀습니다. 앞으로 내 서방님이니까 평생 잘 먹여 살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새끼손가락 걸고 맹세했습니다. 평생 잘 먹여 살리겠다고. 아니 그거 위에 있는 입 말고 위에 있는 입은 놔도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 네요. 이제야 제대로 된 신랑 만났네요. 어디서 이런 병강쇠가 왔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눈영양제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